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과거제도에 이어서 조선시대 때 관직제도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지난번에 했죠. 조선시대 때 관직제도, 저번에 보셨다시피 궁궐 마당에 가도 이렇게 품기표가 붙어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승진을 하게 되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법전, 경국대전입니다. 이 법전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초부터 세종대왕, 세조대왕 여러 연구를 해서 드디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성종 임금 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국하고 나서 거의 한 80년, 9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자, 경국대전에 우리 그 관직제도에 대해서 정일품에서부터 중구품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옛날 책은 조금 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구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일품, 의정부, 충훈부 이렇게 부서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좀 보기 좋게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표로. 그래서 이 품계를 제일 위에 정일품에서부터 제일 밑에 중구품까지 굉장히 단계가 많습니다. 전부 합하면은, 그러니까 정일품에도 정일품 있고 종일품 있고 정구품 있고 종구품이 있으니까 구품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18단계가 되죠. 그런데 더 많아요. 한 품계에 또 2단계씩 이렇게 있어서 전부 30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도 문간 품계가 다르고 무관도 다릅니다. 명칭도 다르고 계급 수도 계단도 문관은 30계단, 무관은 22계단.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가 30계단이에요. 종고품 장사랑에서 정일품, 대광보고, 숙록대부까지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조직 그 공무원들 그거를 보면은 조금 간단하죠. 그냥 9급 서기고 8급 서기, 그래가지고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1급 관리관 이렇게 해서 9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간단하고 이게 이제 품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직은 계장, 과장, 국장 하는 것이 직책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과거의 그 복잡한 거를 조금 몇 단계로 나누어서 보면은 7품, 6품 올라가. 6품 올라가기가 여기가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7품 이하를 참하관, 6품 이상을 참상 이렇게 합니다. 또 5품에서 4품 올라가는 데가 4품 이상이 되면 대부급이 됩니다. 이건 조금 달라져요, 신분이. 그리고 또 정삼품에는 당하, 당상으로 구분이 돼요. 이게 3군데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보면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째, 6품이 중요해요. 6품으로 올라가는 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구품에서부터 정구품, 종팔품, 정팔품 이렇게 올라가다가 7품에서 6품 올라가는 거예요. 7품 이하를 참하관, 6품 이상을 참상관, 여기가 큰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6품으로 승급하는 걸, 올라가는 걸 승육한다, 또는 6품으로 나아간다, 출육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6품으로 올라가는 거가 1단계로 좀 힘든 그런 난관이 되겠습니다. 자,
육품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5품, 4품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4품으로 올라가는가가 또 어렵습니다. 4품으로 올라가면은 이 품계 이름이 벌써 명칭이 바뀝니다. 5품 이하는 전부 랑자가 붙었죠. 선무랑, 성교랑. 그리고 5품에는 통선랑, 통덕랑. 그러다가 4품이 되면은 대부라는 명칭이 붙게 돼요. 조봉대부, 조산대부, 봉열대부, 봉정대부. 벌써 그 명칭이, 호칭이 달라지니까 차등이 있겠죠. 그래서 5품 이하는 낭자가 붙었기 때문에 낭관이라 그러고 4품 이상은 대부가 되죠. 그래서 4품 이상 대부와 밑에 낭급은 그냥 사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둘을 합해서 사대부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여튼 4품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4품.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4품이 대부 이상이 되면은 왕이 직접 명령서를 내리는 교지가 내려집니다. 교지입니다. 그런데 낭급 5품 이하는 교첩이라고 해요. 교첩. 벌써 그 발령 문서 이름도 달라지죠. 교지는 왕이 내리는 명령서고 교첩은 낭급은 인사부서 문관은 이조판서 2조가 내리는 겁니다. 다시 또 올라가서 4품이 올라가서 3품이 되면은 당상당하 이런 말이 생겨나요. 3품 호칭이 통정대부 이상 당상관이 되고 정삼품 통훈대부 이하는 당하관이 됩니다. 벌써 차이가 나겠죠. 통정대부, 통훈대부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삼품의 당상, 당하. 뭐가 달라지느냐. 가슴과 등에 다는 흉배, 그림이 달라집니다. 문관은 학을 단다 그랬죠. 그런데 당하관은 학 한 마리, 당상관은 학이 2마리 그랬죠. 벌써 큰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은 조금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품계의 명칭은 다 이게 너무 많아서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이 있다는 표를 하나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 조상님의 이제 족보에 표시된 조상의 관지 명이나 또는 비석, 신도비, 교지 이런 데 표현된 그 품계가 나오면은 이게 표를 보고 이렇게 대조 확인을 해보면 되지 이거를 다 머릿속에 외울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무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도 지금 현재 군인들을 생각하면은 군인들 확연하게 우리 계급장이 다르죠. 사병이 있고 사병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부사관이 있고 이제 장교, 위관급, 소위, 대위 하는 위관급, 소령, 대령, 중령, 대령, 영관급으로 올라가서 이제 별자리, 중장, 소장, 중장, 대장, 장관급 여러 계층이 있죠. 여러 계층. 그리고 확실한 계급의 차이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무관도 우선 다시 한번 위관급이죠. 소위, 중위. 그 다음에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별자리.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군에 갔다 와서 잘 아시죠? 소위 계급장을 달면은 별 사고가 없으면 중위 대위까지는 올라갑니다. 이제 대위가 되면은 이제 지휘관이 되죠. 중대장. 그런데 대위에서 소령 올라갈 때 많이 떨어지죠. 많이 예편을 합니다.
그래서 확 줄여서 소령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중령, 대령 돼 가지고 대령에서 장군급이 될 때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경쟁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별은 뭐 더 어렵습니다. 하늘에 오죽하면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죠. 그리고 대령에 있다가 준장 별을 달면은 여러 가지 그 신분상의 혜택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도 무관직이 역시 종구품에서 시작해서 명칭이 전력부위, 효력부위 뭐 이게 명칭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7품까지는 웬간하면 올라가죠. 7품까지는 올라갔다가 6품 올라갈 때 힘들어요. 6품. 그 참상참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도 무관들도 호칭이 벌써 달라집니다. 명칭이 7품 이하는 부위, 전력부위, 효력부위 그러다가 6품 이상이 되면은 교위라는 명칭으로 바뀌네요. 병절교위, 여절교위. 그러니까 이게 어감으로 봐도 부위고 교위니까 지금 우리 군인들 계급에서 부사관, 장교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하여튼 간에 7품 이하는 부위, 6품 이상은 교위 이렇게 됩니다. 자, 6품을 올라갔습니다. 그럼 6품에서 다시 5품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문관들도 그랬었죠. 문관들도 그랬었는데 여기 무관들도 밑에는 5품 이하는 교위라 그랬죠. 교위라 그랬는데 4품 이상이 되면 장군이라는 호칭으로 돼요. 벌써 이게 어감이 다르잖아요. 장군. 아마 위관 소령이나 위관이나 영관급에서 장군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4품 이상이 장군이 되면은 설략장군, 정략장군, 뭐 이렇게 장군 이렇게 돼요. 자, 이제 4품을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품 이하는 교첩, 인사부서. 무관의 인사부서는 지금 같으면 국방부 해당이 하는 병조가 되겠죠. 병조. 그 장군 이상은 왕이 발령하는 교지가 내립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명칭이 호칭이 교위에서 장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교지와 교첩의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교첩은 병조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품, 4품으로 올라가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3품에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상, 당하가 있죠. 당상, 당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관과 마찬가지로 호칭이 아래는 어모장군, 위에는 절충장군. 그 절충장군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 문관과 달리 이 무관은 2품 이상은 품계가 없습니다. 품계가 없어요. 무관은 정삼품 당상관 이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더 높은 자리가 있으면 문관이 겸직하는 여기서 벌써 이것만 봐도 문관과 무관이 좀 차등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3품에 가서 당하관 어모장군
당상관, 절충장군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지판이 흉배 표지가 호랑이 한 마리, 호랑이 두 마리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모, 절충, 어모 글자가 좀 어렵죠. 절충. 이게 이제 장군 이름이니까 뜻은 꺾을 절, 찌를 충. 왜 저기 쳐들어오면 이렇게 싸워서 저걸 꺾고 찌르고 싸운다는 그런 절충 장군. 또 당상관, 당상관이죠. 어모 장군, 어모 장군. 방어한다, 막을 모는 업신여길 모, 모멸, 모욕한다. 적이 쳐들어오면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것을 막아낸다.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을 가지는 호칭이에요. 당하가는 어모, 당상가는 절충.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한번 샘플, 예문을 한번 보시죠. 무관의 교지입니다. 무관의 교지. 이분은 누구냐면 이운룡 장군, 운룡. 아마 그 드라마 같은데도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희하의 장군이에요. 이 운룡을 위하는 것은 임명한다, 뭐뭐로 삼는다. 절충장군, 절충장군 임명이 되는 거예요. 정상품 당상관. 보직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자, 경상좌도 우도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좌도에 또 동쪽이죠. 좌도의 수군절도사, 뭐 해군사령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무관직의 교지의 하나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요새 지금 장군들은 별로 표시를 하죠. 우리 그 전방에 가면은 사단의 사단장이 소장 계급이죠. 사단장님이 출근을 탁 하면은 이 소장 깃발이, 빨간 깃발이 촥 개양이 됐다가 퇴근하면은 하계식을 하고 그러죠. 옛날에도 장군, 절충장군, 이 장군이 되면은 그 부대에 이런 깃발을 달았죠. 깃발, 장수 숫자입니다. 스승서자가 조금 다르죠. 장수 숫자. 이게 깃발이에요. 요새 장군 깃발이에요. 근데 이 깃발이 가로 세로 4m가 넘는 굉장히 큰 깃발이에요. 이런 거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저기 강화도에 광성보라는 데 가면은 어재현 장군의 이런 깃발이, 장수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미군 미 해병들이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점령해가지고 광성보를 점령해가지고 장수기를 강제로 하기해서 내려서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싸가지고 갔어요. 그런 깃발이에요. 아주 치욕을 당한 그런 깃발인데, 이 깃발이 미국의 그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136년 만에 우리나라하고 그 외교 관계로 해서 반환을 요구를 했지만 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갔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권을 자기들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주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기간별로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장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136년 만에 2000년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깃발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구품에서 문관은 5품까지는 4계급이에요. 4품 이상이 되면 대부, 그리고 그 발령지는 4품 이상은 교지가 내리고 5품 이하는 교첩. 그래서 교지는 국왕이 발령하고 교첩은 인사부서인 2조, 무관은 병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차등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6조 체제가 있었죠.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여기서 주로 이렇게 인사 담당 부서 전조라 그러죠. 전조, 전형한다. 인사 담당을. 근데 문관은 2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이렇게 담당을 했죠. 그래서 교첩 5품 이상, 5품 이하의 관리들을 발령할 때 문관은 2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담당한다. 4품 이상은 왕이 직접 발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지의 샘플이에요. 교지. 최중홍이라는 사람을 통훈대부, 이게 이제 정삼품 당하관이에요. 4품 이상 대부급이니까 교지가 내립니다. 교지, 용인 현감으로 발령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5품 이하는 교첩이에요. 이 양식이 벌써 다르죠. 교지는 반드시 교지라고 쓰고 누구를 뭐로 임명한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첩은 2조에서 이 문관입니다. 2조에서 연도 걸육 몇 년 몇 월에 며칠 날 본교 왕명을 받들어 통덕랑 아무개를 뭐 이렇게 또 뭐로 발령한다. 이게 이제 교첩의 양식이에요. 교지는 이렇게 생겼고 교첩은 이런 폼으로 생겼다 하는 것을 그냥 참고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관직을 이제 앞에는 품계표를 봤어요. 품계표를 봤는데 관직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관직을 표현할 때는 세 가지로 계, 사, 직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완전하게 표시를 하면은 계는 뭐냐? 품계예요. 품계. 사는 그 관청 이름이에요. 관청 이름. 관사. 직은 보직이죠. 직책. 보직. 이제 이렇게 해야 완전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의정 우리 많이 드라마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냥 줄여서 그냥 영의정 그러지만 완전하게는 품계는 대광보국 숙록대부, 관청 이름은 부서 이름은 의정부 영의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판서, 육조 판서 그러면은 자헌대부, 품계는 자헌대부 이상, 자헌대부 2조 판서 여기 관청이고 보직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성판윤, 한성보 판윤, 서울특별시장이죠 지금. 자, 여기에 이품벼슬이에요. 이품. 그럼 이품의 품계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 이렇게 해야 완전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관찰사, 도지사입니다. 전라도 관찰사. 그러면은 종이품벼슬, 종이품. 그러면 가산대부 전라도 관찰사 이렇게 표현해요. 성균관의 대사성, 총장 대사성 하면은 정삼품 양산관,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품계와 관청 이름, 보직, 직책 이걸 완전하게. 그래서 계사직으로 이렇게 관직명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렇게 족보 같은 데는 이걸 길게 다 쓸 수가 없어서 영의정이면 그냥 영의정 하나만 쓰지만 공식적인 이런 교지라든지 또는 죽고 나서 제사 지낼 때 충문이라든지 신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서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완전하게 표현합니다. 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으로 비석을 하나 실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조선 후기 정조임금 때 최재공 영의정을 지낸 최재공이라는 분이죠. 조선국 이거는 뭐 나라 이름을 쓴 거고 여기서부터 대광보국 숙록대부 그 요 정도 비석의 그 표면에 쓰여진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보고 이게 벼슬이 어느 정도 높은 분이다. 직책이 뭐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품계가 대광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의정을 하면 높은 벼슬을 하면 겸직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여기 스페이스 띄는 것도 떼는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비석 같은 데 가서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뭐 검조, 규장갑제약 이렇게 다 벼슬이죠. 또 죽고 나서 정직이 되면은 정하는 것도 또 띄었죠. 띄는 거는 여기에 경연이라든지 규장각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왕과 직접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겁니다. 시호를 왕이 내리잖아요. 그 정시, 시호는 문숙공, 번암, 호가 번암, 최선생. 이름은 여기 밑에다 최선생하고 제공, 번암, 최제공이란 뜻입니다. 지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달아서 쓰면은 굉장히 복잡해. 잘 몰라요. 처음 보면은. 그래서 아까 계사직으로 읽는다 그랬죠. 계 품계가 대광보고 숭록대부, 사는 의정부, 직책은 영의정. 그래서 이렇게 대광보고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근데 겸이 나와요. 겸인데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 이게 부서 이름이에요. 관청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의정은 높기 때문에 다 영사라는 벼슬로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연에도 영사, 홍문관에도 영사, 예문관에도 영사 이러니까 이 영사가 다 공통되니까 마치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 하듯이 영을 앞으로 빼내고 영하고 괄호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 이렇게 닫고 사 하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사인데 영,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 하고 사. 여기 처음에 영, 끝에 사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이제 하면은 아주 쉬운데 이걸 처음에 보면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나왔었는데 행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수법, 행직과 수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표시한 계사직이 딱 예를 들어 정산품 계급의 품계의 정산품 벼슬에 딱 들어맞게 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품계는 높아졌는데 보직 그 직책 자리는 낮은 것에 발령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나 지금도 많아요. 계고 직비 계급이 높고 직책은 낮아요. 반대로 그때를 행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품계는 낮은데 높은 보직을 받고 있으면은 수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행수법, 그 관직 표현 방법, 표시하는 방법 중에 행수법이라고 그래요. 자, 실제로 예를 보면서 이분은 우리가 아는 분이에요. 이완대장이라고 병자호란 때 북벌하던 분이죠. 교지 이완대장, 이완장군을 위몸으로 삼다. 가선대부 행자가 들었습니다. 행, 경기 수군절도사. 가선대부가 종이품의 품계예요. 그런데 수군절도사는 정삼품의 벼슬자리예요. 높은 품계로 낮은 자리를 가 있죠. 이럴 때 행자가 들어가요. 여기에 행자 들어갔죠. 가선대부 행, 행직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들어볼까요? 김가행이라는 분인데 중훈대부, 종삼품의 품계인데 연천 현감은 육품이에요. 종육품. 직책이 높고 계급이 높고 직책이 낮죠. 계고 직비 그때 행자가 들어갑니다. 중훈대부 행 이렇게 이런 행수법이에요. 뭐 많습니다. 그 행자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도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의 과장 자리가 서기관인데 인사적체가 돼 가지고 부의사장이나 이사관이 높은 계급이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산대부 종사품인데 전농시 농사 담당이요. 주부 종육품벼슬에 가 있으면 행자가 붙어요. 여기 보면은 비석에 조산대부 행 전농시 실시로 있습니다. 관청일 때는 주부
요 행자가 행수법의 행자입니다.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표를 보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 이것도 하나만 보고, 요거는 어제연 장군이네요. 어제연 장군이 가산대부 종이품, 높은 벼슬이죠. 높은 품계죠. 그런데 회령도호부사, 저기 전방에 회령도호부사는 종삼품의 벼슬자리예요. 역시 그 품계가 높으니까 행자가 붙었어요. 행자. 근데 아까 그 장수 깃발이 이분이 이제 전보대에서 강화도에 와 있을 때 깃발입니다. 자, 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요 아는 분입니다. 윤증이라는 분이죠. 윤증, 명조 윤증 아시죠? 윤증을 위 봉정대부, 봉정대부 정사품의 품계인데 사헌부 지비는 종삼품의 사품보다 높은 벼슬자리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숫자가 붙었죠. 수. 그러니까 계급이 낮고 계급이 짙고입니다. 수. 행자 들어간 경우와 숫자 들어가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겠죠. 또 한번 보죠. 정기룡이라는 분입니다. 정기룡 장군이에요. 임진왜란 때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정기룡 장군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주 목사로 발령을 받았네요. 정기룡을 위 중훈대부 종삼품의 품계인데 상주 목사 발령을 받았어요. 상주 목사는 정삼품 당상관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 있죠. 여기 숫자가 붙었죠. 수. 그래서 행자, 숫자 들어가는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요 상주 목산이 뭐 전라도 관찰산이 하는 건 지방의 외직이죠. 그럴 때 지방 조직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조선에는 팔도 제도가 있었죠. 팔도에 이제 도지사에 해당되는 분은 종이품 관찰사예요. 그 밑에 부윤, 종이품, 대도호부,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에는 현령, 현감. 점점점 계급이 낮아져서 현감이 가장 낮은 보직이에요. 종유품. 전주부, 경주부는 종이품인데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큰 도시나 경주부나 전주부 같은 큰 도시나 여기 조그만 과천현이나 뭐 양천현 같은 조그만 도시에도 학교는 똑같이 하나를 지어준 것이 향교죠. 향교. 근데 여기서 목사급 이상은 당상관 높은 보직이죠. 도부사, 부사 이하, 군수, 현령, 현감은 당하관 이렇게 지방이 행정이 구분이 있었습니다. 정기룡 아까 그분인데 또 시호가 내리면은 시호 아시죠? 죽고 나서 이제 그 시호를 내려주죠. 이거는 계급이 높아야 돼요. 2품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보국 승록대부 정일품 행 지중 주보사 경오이도 청구도 청관 정기룡을 정시 요게 이제 본문이죠. 정시 시호를 충의공으로 내린다. 그런 교지예요. 시호교지라 그러죠. 날짜를 쓰고 여기 조그만 글씨로 된 거는 무슨 뜻으로 이 충이라는 이름을 내린다는 그 해설서예요. 해설서 충의는 여기 조그만 글자를 크게 옮겨 썼어요. 임난불망구 괄충이요 치과 살적왈 의라. 이분이 장군이죠. 임진왜란 때 장군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임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난리 외란이죠. 외란을 당해서 나라를 잊지 않고 싸웠다. 그래서 충 치과 살적 끝까지 그 살적 적을 물리쳤다. 죽였다. 살적했다. 그래서 의 구슬 의자죠.
이렇게 시호를 낼 때는 한자 한자 무슨 이유로 그 글자를 내린다는 시주라 그래요. 시주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다 그런 예들이죠. 여기도 수 하나 더 볼까요? 민치려는 민치인데 절충장군 정삼품입니다. 절충장군의 품계를 내리면서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했어요. 그 전라도 병마절도사는 종2품입니다.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니까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직입니다. 이제 행수법 다 아시겠죠? 행수법이 그런 겁니다. 하는 거죠. 김유라는 분, 역사에 나오는 분이죠. 김유를 통훈대부, 정삼품 당화관, 홍문관 수찬, 뭐 이렇게 홍문관 수찬은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니까 행자가 들어가죠. 행, 통훈대부 행, 여기 행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행수법만 알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수법은 꼭 알아야 되죠. 계급이 높고 보직이 낮으면 행이고 계급이 품계가 낮고 높은 자리가 있으면 수라는 거는 지금 연습 다 했어요. 그런데 혹 들어가다가 이제 정직이 됐는데 정직이 되는 데 대해서 실직, 진짜 살아있을 때 실직을 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가 나오면은 행수법의 행자인지 정직에 대한 실직의 의미로 행자를 썼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전유일이라는 분인데 유명조선 나라 이름을 그전에는 뭐 명나라 때는 유명조선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정직이 됐습니다. 정직. 가선대부, 호조, 참판, 또 이렇게 뭐 참판이 이제 판서 다음에 차관급이죠. 동지 의금부사 뭐 이렇게 동지 의금부 총관 여기까지가 정직된 관직 이름이야. 가선대부, 호조, 참판, 동지, 부총관 여기까지. 근데 중간에 가다 행자가 나왔어요. 행, 첨지중추부사. 황평전공, 이거는 본관 이름이 전시가 광평전시, 전공, 유일지묘 이렇게 했는데 요 행자는 앞에 쓴 정직 벼슬을 쭉 쓰다 보니까 길죠. 그 다음에 행을 썼는데 요 정직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실제로는 행, 실직의 개념 이름으로 행자를 썼거든요. 요거는 행수법의 행자가 아니고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러니까 정직을 먼저 썼어요. 정직을 가산대부로 참판으로 정직이 됐는데 실제로 살아있을 때는 실직은 중추부 첨지사 벼슬을 했다. 이때는 이 행자가 행수법의 행자가 아니라 정직을 앞에 썼기 때문에 중간에 실직을 표시하는 그런 글자로 들어있습니다. 정직과 실직의 행 이런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뭐 요게 묘소 조상의 묘소 앞에 쓰여 있는 것 정도 또 교지를 갖고 있으면 교지에 쓰여져 있는 것 정도 신도비 같은 거는 워낙 뭐 글자가 많은 문장이니까 아주 그 한문 실력이 아주 높지 않으면 잘 못 읽죠. 그러지만 그 신도비에도 제일 앞부분에는 그 누구의 신도비라는 거를 그 관직명하고 또 그 바로 밑에는 이 비신도비를 지으신 찬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 쓰신 분 서자 그 다음에 위에 전서는 누가 썼다는 정도로 거기에 다 관직명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더
이 관직 제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